네, 뉴스 토마토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정치하는 언니들 전수미 변호사님,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댓글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앞에서 너무 네, 잘해주셔서. 우리 산호라면님 사회자가 너무 잘해요.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포레버님 앵커 똑순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런 것만 읽어드립니다. 네. 그 읽으시면서 손발이 오그라들지 않으세요? 저는 못 읽거든요. 네, 아니 감사한 마음에 너무 감사하니까 유흥미님이 알았어 누나 어디 안 갈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제가 아는 황영시 앵커님 원래 안 그러셨거든요. 지금 12.3 내란 이후로 많은 게 변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끝장뉴스 하면서 우리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요즘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96만 9천 명인데 전수미 변호사님 100만 언제 됩니까?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여러분 해주세요. 네, 오늘 연습을 해오셨는지. 사실 제가 네. 아니, 근데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원래 제가 오늘 이렇게 머리띠를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와. 근데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머리띠. 네, 뉴스 토마토 네, 네. 그 머리띠를 한 개만 제작했는데 하신 건 아니겠죠? 네, 당연히.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오. 머리띠를 하고 알겠습니다.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100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덕분에. 네. 네. 알겠습니다. 린도 로제님은 전수미 변호사님 오늘도 예뻐요. 감사합니다. 박종호님 황장군 이쁘요 이러셨는데 황장군이 전가요? 장군. 저 장군 됐나요? 감사합니다. 정은혜 의원님 응원 멘트도 해주시면 제가 얼른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강님이 와 너무 예쁜 세 분 즐겁게 듣겠습니다. 조태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정은혜 의원님 응원 메시지도 빨리 남겨주셔야 됩니다. 여기 네. 반갑다고 한 분 남겨주셨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포근이님도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국민의힘이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 답답함을 전해드렸는데 2차 혁신안이라고 했나요? 아무튼 혁신안을 또 발표했는데 최고위원회 폐지, 당대표 중심의 단일 지도체제 채택 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친윤 정당 만들겠다.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어떻게 너무- 읽히셨어요? 너무 정확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원래 당이 개혁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비대위원회 시스템 만드는 거고요. 당 대표가 굳건하지 않을 때는 당 대표가 좀 굳건할 때는 혁신위 체제로 이제 가는 게 있는데 혁신위 체제의 전제는 당 대표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누군가 대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의 국민의힘은 뭔가 시스템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대로 된 당대표도 지금 없으면서 혁신위도 있고 비대위도 있고 이게 사실 두 개 같이 가는 형태도 이상한데 그 당대표를 하겠다고 지금 다들 뭐 이렇게 나서고 계시잖아요. 근데 후보 면면도 와, 이 사람이라면 국민의힘이 변하겠다라는 희망을 주시는 분이 과연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럼 혁신위원회에서는 메시지가 딱 두 개예요. 소통을 하고 바꾸겠다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 집단 지도 체제가 있는 건 너무 간단하죠. 한 사람의 아집으로 결정하기에는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인데 이거를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집중시키겠다? 이거야말로 지금 우리는 여러분 국민의힘이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혁신할 생각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당대표 하면 도로 친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이런 혁신안을 냈는지 저는 진짜 궁금했거든요. 굉장히 겉으로 보여질 때는 그 조직이 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포장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소수 권력자들이 당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금 세팅이 됐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최고위원회를 대신할 어떤 다양성을 보장할 제도를 만든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앙당무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수석대변인, 청년위원장, 여성위원장 사실 이 분들은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당대표가 당인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 이기는 정당,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정당, 잘 싸우는 정당을 위해서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었을 때는 거의 뭐 집권을 위한
굉장히 뭐 내부의 집권을 위한 그런 세팅이라고 보여지고요. 굉장히 위험한 제도라고 봅니다. 저는 이 정도는 거의 뭐 위헌 소송 같은 것도 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내 민주화를 위헌 소송까지. 네, 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송원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하게 돼 있다. 결국에 이것도 바꿔서 얘기하면 친윤 몰아내지 마라. 이 얘기로 읽혀요. 여기 네. 진짜 어떻게 해요, 여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윤석열과 이별할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도 개몽당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운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윤석열, 그다음에 정광훈, 구구 그런 세력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이미 시작했고요. 국민의힘은 이미 괴멸의 길로 가고 있다. 근데 안철수 잠시 전 혁신위원장이 나라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이미 되었잖아요. 본인이 혁신위원장하고 혁신위원들 임명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미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이 그 혁신위원들을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발표를 주말에 이렇게 숙고했다 발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겁니다. 우리는 손과 발이 잘릴 생각 없어. 네가 혁신을 하게 놔두지 않을 거야. 우리를 데려가야 돼. 우리는 그 예전의 국민의힘과 지금의 국민의힘 달라질 생각이 없어라는 거를 정말 이미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태에서도 우리가 봤고 앞으로도 그게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의 엑스맨들 같아요.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네. 저는 도대체 이게 국민의힘에서 나올 발언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그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변화하는 척, 개혁하는 척이라도 과거에는 국민의힘이 뭐 광화문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빨간 옷 입고 많이 뭐 비 오는 날 비를 맞고 뭐 이런 척이라도 했던 것 같은데 천막당사도 지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런 척조차 하지 않는다. 너무나 뻔뻔하다. 그리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게 너무나 잘 느껴지는 게 무슨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특정 계파가 아닙니다. 내란 세력에 동조했던 지금 보니까 무슨 언더윤심이요? 무슨 언더윤이라고 네, 하던데요. 언더윤. 네, 네. 맞죠? 그런 언더윤들을 지금 사실 찾아내서 아니면 그분들이 사실은 자진해서 지금은 사퇴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선언을 해도 모자를 파네. 그분들을 그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묻자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정적 제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프레임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손원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백서를 통해서 대선 과정을 정리하고 잘잘못에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이다. 근데 지금 저는 이들이 잘못한 게 대선에서 진 게 잘못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요, 당연히 민주 세력 그리고 내란 세력의 청산이 목표였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선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역사적 순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들이 먼저 문제를 진단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갈 때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어디를 어떻게 치료할지 그 진단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진단부터 잘못됐다. 진단은 계엄이었고 내란이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 위기로 몰아넣은 것 그리고 그 세력이 누군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그런 잘못을 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것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이 이제 국힘 내부 사정을 설명하면서 언더 친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선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 뭐랄까요 세력을 끌고 다니고 있는 친윤계 국회의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은 최근에 반탄이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했다고 하고 대부분이 일단 불법계엄이라든지 윤석열 관련한 이 죄목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이미 콩가루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지만 얼마 전에 국민의힘 혁신위가 발표한 게 뭐냐면 바로 윤석열의 이런 것들 내란이라던가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걸 사죄드리겠다. 당내에서 특정 계파들이 이렇게 전횡을 하는 걸 우리가 사죄드리겠다. 제대로 잘 바로잡지 못했다 하겠다라고 바로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 윤희숙 그 위원장. 근데 바로 며칠도 2, 3일도 되지 않아서 나경원 뭐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혁신위원회에게 뭐 혁신을 전혀 따르지 않겠다는 생각이기도 하고 나경원은 지금 중진 의원인데 너무나
자신의 당대표, 자신의 권력에만 몰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텐더홀에서 자기가 정말 황제 시위로 굉장히 많은 사람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으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탄핵이 뭐가 잘못됐냐. 이거는 정말 너무 타깃이 명확해요. 윤핵관을 꿈꾸고 그 정강훈을 비롯한 극우 세력들의 표를 얻어서 본인이 뭔가 당내에서 다시 당권을 좀 회복해보겠다. 권력을 오직 자신의 권력에만 관심이 있고 국민의힘의 다시 부활이나 건전한 보수의 재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정말 이기적인 종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 지지율이 뭐 MBS부터 시작해서 한국갤럽 전부 다 20%대 무너졌고 19% 나왔어요. 더 떨어질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지지율을, 이 여론조사를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국힘도 보고 있을 텐데 네. 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정말 답답하네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 그것을 국민들께서 꿰뚫어 보고 계신 것 같고요. 19%라는 것은 국민의힘 창당 이래 최저점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어떻게 보면 박근혜 씨가 그때 뭐 탄핵을 당하고 그럴 때보다도 지금 지지율이 더 낮은 거거든요. 이 상황을 굉장히 위기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금 그들이 위기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국힘을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이 바로 국힘의 우세 지역에 있다는 거죠. 우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TK와 PK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역 기반 다지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3년 뒤에 있을 총선을 준비하고 있고 오히려 본인의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모든 잘못은 뭐 수도권 의원들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핑계를 대고 있다고 하는데 그 기득권이 저는 얼마나 갈지 정말 똑똑하게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과거에 우세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조차도 지지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죠. 대구 경북 지역과 이제 부산 지역에 원외위원장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너무나 오랜 시간 밭을 가시고 그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을 걸고 활동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분들의 진심을 TK, PK 지역에서 주민 여러분들이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3년 뒤에 총선에서 분명히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국민의힘은 해산 수준, 그러니까 재창당하지 않으면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수준으로 지금 밑바닥까지 내려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혁신위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계속해서 계파 갈등만 좀 깊어지는 꼴이 아니냐, 이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장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혁신위를 비판을 하잖아요. 예. 왜 그렇게 우리가 뭐 탄핵에 대해서나 대통령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되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 그 서대문 아니 뭐지 그 강남 네. 그 누구지? 조은희? 네, 조은희. 네네. 그분 같은 경우는 우리는 계엄의 피해자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죠.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국민들은 처절한 반성과 사죄, 거기에 나아가서 국민의힘이 다시 멋진 보수로 나아가기 원하는 보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TK마저 고개를 돌렸어요. 이렇게 우리도 계엄의 피해자다. 계엄하는지 몰랐다. 아니 계엄하는지 몰랐다가 자랑입니까? 그거를 국무위원 회의라도 그런 거 미리 알아서. 그리고 몰랐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게 김민석 의원께서 지금 총리께서 계속 경고를 하셨어요. 계엄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니 민주당도 아는 거를 어떻게 집권 여당이 그걸 모를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핑계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도 굉장히 국민들은 불편해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행태에서 하는 거 결국엔 TK를 등 돌려서 어떻게 했을까? 최초로 19%가 나왔어요. 갤럽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10%대로 떨어졌다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심각성을 느끼고 죽기를 각오하고 국민의힘을 바꾸지 않으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 말대로 국민의힘은 이제 끝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저도 사실 이제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조은희 의원이 계엄의 피해자가 결국 우리다, 이 얘기를 하는데 와, 진짜 갈 때까지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엄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움직임도 저는 느끼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막지 못한 책임, 정말 그 무거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를 했을 때 저는 오히려 그 진정성이 더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계속 그 잘못된 것을 덮기 위해서
계속 더 잘못된 거짓말,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고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으니 나중에는 진실이 뭔지도 아마 본인들도 헷갈리는 지금 이런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선거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지금 급할 게 없는 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위기가 있어야죠. 하지만 현역 의원들은 지방선거에서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선거에는 어쨌든 뭐 본인의 어떤 당선 여부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의원들의 구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우세 지역에서는 뭐 지방 의원이나,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시장 후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국민의힘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너무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상황 분석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관저 앞에서 인간 방패해줬던 그 45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잖아요. 국힘이 다시 태어나려면 그 45명이 직을 내려놓으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해결책이 너무 네. 심플합니다. 이거 빨리 쇼츠로 만들어서 국민의힘 보내주세요. 너무 간단한데 그 간단한 걸 그 기득권 권력 안 내려놓으려고 지금 이날 일을 펴고 있습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